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별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기도 하고요. 별 대단하지 않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의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이야기 드려보면 지금은 매크로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을 때 기대치만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뜨면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들이죠. 왜? 그만큼 거품이 끼어져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내려가게 되면 잘 또 대응을 해서 우리가 또 마무리를 또 잘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종목을 수익화 시켜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L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나 좋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최근에 와서 결국은 한 3달 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러스로 마무리했으나 큰 수익이 나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다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것 종목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트레이딩을 또 해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SOS 같은 경우도 주가가 치고 왔는데 우리가 평단가까지 도달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중 더 들어간 부분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단가 이상 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추가 비중 들어간 거는 과감하게 또 정리해주고 다시 또 드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갖다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장세도 고점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런 우리가 드립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 놓아야지만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연습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즘은 조금 러프한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간단합니다. 시그널 딱 보고 시그널 안 좋습니다 하고 딱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하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하락장에서도 대응하는 방법들이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연습을 또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취지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실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공략도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N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미국이 2027년까지 특히 재생에너지, 풍력, 타워 이쪽 관련된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다 어떻게 법안을 다 마련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2027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보조금을 다 받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 이게 가장 큰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서둘러서 진행이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CS 윈드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PQ 증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스타스라든지 GE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발주를 할 수 있는 물량만큼 계속해서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는 것들은 2028년 이후는 우리가 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가는 사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도 가는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뭐가 쏟아질 것 같습니까? 예, 발주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이쪽 부분에서 EPS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자, 이 정도 생각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동사의 주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나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CSND 같은 경우는 PER이 10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PER 부분도 상당히 낮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PER 거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항상 어때요? PER 10도 버블이고 PER 20도 버블이고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주는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으로 보면 10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컨센서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있는 것들은 3분기 이제 인식이었던 예정이 이제 4분기로다가 조금 이전됐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유진투자증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른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대부분 3분기 반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미리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자료가 좀 더 디테일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참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쿼터 부분에선 조금 영업이익이 하방으로 내려간다. 다만 이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부터 날라오는 발주량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4쿼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실적이 높게 올라가는 거. 이게 3분기에 인식돼야 될 게 이제 4분기로다가 좀 넘어간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 속이 좀 있었어요. 지난해 우리가 2쿼터, 3쿼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꽤 높은 영업이익을 좀 추구했었고 이 사이에서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쪽 관련된 법안이 계속 어때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으니까 발주를 갖다가 마구 내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다시 이제 법안이 확정됐으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확정진 내용을 가지고 발주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법안이 완성된 게 이제 지난 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발주가 좀 천천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제작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피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내적으로도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별로 매출액인데 차지하는 포션은 당연히 이쪽이 크죠. 미국에 있는 관련된 부분 이쪽에 성장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도 성장이 안 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풍력이나 또 태양광 이쪽 부분에서는 전체 이제 비중으로 보면 30% 정도가 재생에너지 쪽에서 에너지를 갖다 보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포션을 차지하는 게 20%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꽤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인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야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전망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이때 하락하는 부분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정책을 갖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확정 짓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이건 매크로 때문에 박살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여러분 장부를 보셔서 알겠지만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는 회사야. 그리고 PER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금 여기 지금 222 이동평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넘어가야지 이제 10이 넘어가는 상태고 요 아래쪽에 들어와 있으면 10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대체적으로 보면 7만 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12개월 포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업사이드 앵글이 조금 더 높게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47,100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한 5만 5천 원 이상만 간다고 하면 땡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이제 아마 CS 윈드 관련된 리포트가 한 7군데에서 나왔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거 잘 읽어보면 다 내용이 다 공이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발주가 서둘러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혜택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곳은 CS 윈드. CS 윈드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기술력이나 지금 운송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세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과거에 막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도 뭐입니다. 적자 기업인 상태에서도 말이에요. 노하우도 많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보면 주가가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만 원대는 어떻게 거래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때는 어쨌든 성장주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런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는 있지 않으나 중요한 건 지금 사업 형태는 양호하게 앞으로 2년 정도의 양호한 상태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CS인데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승부를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1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드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나타나는 드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강조가 되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군인들 그 기초군사 훈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최근에 보니까 뉴스가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관련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관련된 드론을 갖다 드론 점유 시장 점유율 DJI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미국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안상으로도 어쨌든 중국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반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에이럭스에 대해서만큼은 에이럭스가 수출 물량이 많아서 엄청나게 좋다라는 뜻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에이럭스의 주력 매출은 교육이에요. 드론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드론 그 조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커리큘럼 짜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면 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완성시켜서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부모님들이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나중에 뭐 대형 뭐 글쎄 드론이 나타날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매출도 꽤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스몰 드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글쎄 미국에서는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용 무기 하고 있는 거 그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거에서는 미국은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교육, 그 다음에 미국 군용 드론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관련된 것들 매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기대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EPS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테마가 돌지 않으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 위치는 상당히 낮은 구간으로 제가 볼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 매출이 가장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봇 쪽은 그렇게 많이 볼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드론 매출 부분, 당연히 이제 교육하고 드론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군사용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는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한 가이던스 상이나 수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종목은 스몰캡이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거는 바람이 좀 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가치 주가가 상승하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쟁 중이었을 때는 뭐 에이럭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뭐 저는 가끔가다 이런 주식을 표현할 때 10,000원짜리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차트의 형태도 보면 이렇게 수렴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 종목 자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이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기대치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건 꼬꾸라지겠지.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PQ가 증가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드론에 대한 앞으로 전망 기대치가 낮을까요? 아니면 높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다 모인 자리로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면 물량 이런 부분도 대부분 해소가 됐고, 그러면 한 번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왔으니까 살짝 눌리고 들어오겠죠.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11,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공략을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쯤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머니케어 뉴스쿨 회원분들에는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하고 또 이렇게 시점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중 관리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평단 조절했습니다. 6,770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중은 40%로 업사이드로 좀 올렸습니다. 7,100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다가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국가대표 AI 관련된 부분 모멘텀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그 과정은 이제 스킵하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 저점 부분 있잖아. 여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왔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하게 또 외국인도 조금씩은 매수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의 수렴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이다, 아니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가치라든지 앞으로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뜰 때 한 번 그 테마가 돌 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비중 확대 또 진행을 할 생각이고 조금 시계열을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가면서 또 테마나 모멘텀이 생길 때 주가가 상승하면 그것을 또 차익으로 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전략적인 또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이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뭐 조급한 마음 안 가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블을 해 나가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은 것들은 급등할 때 우리가 보유자 영역이 아니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이드 DC로다가 여러분들 같이 즐겨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N옵틱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33,200원에 비중 20% 편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 사이클이 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지난해 이제 연말, 연초 이렇게 진행이 됐고 중간에 계속해서 쉬고요. 잠깐 중간에 들어왔고 보통 6월 달쯤부터 해서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돌리거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기술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거래합니까? 삼성 SDI하고 거래하고 필 옵틱스는 당연히 삼전하고 삼성전기하고 거래를 하겠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쪽에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인텔이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갖다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접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 위치상도 거의 4월달 수준까지 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다운사이드가 더 발생될 만한 사유는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도 안 잡아주면 뭐 언제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점 구간에서 공략해 주는 건 당연히 맞고 뭐 우리가 비중 한 20%만 들고 가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열려주면 글쎄요, 저는 크게 부담을 갖고 갈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요거 이제 15만 3천 원 정도의 우리가 평단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비중 40%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메이톡스가 여기 지금 소송 있을 때랑 아무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상황으로 오면 주가가 여기 12만 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거의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빈약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7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야 될 사유냐라고 생각하면 어닝을 또 그렇다고 그렇게 미스를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허가가 삼공장 관련된 가동이나 제작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허가가 난 게 6월 9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광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도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닝이 좋게 나오겠어요? 안 좋겠어요? 실적은 당연히 2분기 때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충분히 인지를 좀 했습니다. 더구나 또 최근에 보면 분위기 자체적으로 보면 뭐 휴재일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화장품 관련된 부분 이런 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험악한 거야. 좀 그렇게 보는 쪽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저는 이 220일 라인보다는 밑단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언제는 뭐 미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어느 방송에서도 아마 메디토스가 미국은 진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나 미국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도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그다음에 남미 뭐 이쪽에서 특히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신제품 나온 거 지금 론칭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우리가 4년 전기를 보다시피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공장 가동이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파 증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도 있지. 그걸 반영되는 시까지 한 분기가 늦게 터졌었어요. 주가의 상승폭도. 자, 그 부분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톡스가 올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전 충분히 올해 안쪽에는 리바운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관세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메디토스는 오히려 풀이하는 부분도 없잖아. 또 반대변으로 보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여기 소송하고 있고 막 공장도 못 돌아가고 있을 때 이때 이 상황처럼 여기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12만 원 정도 오잖아요. 비중 확대하면 우리가 13만 5천 원까지 맞출 수 있네요. 제가 지금 아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구간까지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저는 답을 낼 수 있는 것까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좋네. 오히려 상당히 더 긍정적이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고 여유가 생기고 나면 여러분도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괜찮네. 그죠? 나머지는 뭐로 승부를 보는 겁니까? 예, 시간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자리 잡으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당장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나중 구간에서 매수가 잡힐 때 뭐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이 당연히 실적 보고 가이던스 보고 그리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평단 조절하면서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머니케어 뉴스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대하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내용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적응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보면 여러분들하고 처리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완벽하게 제가 보면 뭐 크게 아예 정리합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직까지는 없긴 했는데 뭐 메토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저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주는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링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번에 제가 모니터링 할 때 분명히 포인트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다른 것을 열심히 즐기면서 기다리고 있다 또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케어먼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